이어서 추미애 대표 속결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토요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촛불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80만의 촛불 시민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끔찍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탄핵 기각 의미는 만약 탄핵 기각으로 지금 대통령이 면죄부를 얻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좋다는 말이 되는 거냐 묻는 것입니다.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농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쫓는 지급 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반한 이런 중대한 헌법 가치와 원칙을 짓밟은 대통령을 면죄부를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이냐,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 용인하겠다는 것이냐 되물었습니다. 80만의 촛불 민심은 국민의 상식을 말한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고 헌법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기기와 뻔뻔한 버티기,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헌재 직접 출석 카드와 과도한 증인과 증거 요구로 시간을 끌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인용이 너무나 확실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더 이상 탄핵 심판의 변수도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 자료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 끌기는 오히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탄핵 완수 그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검의 적폐 오봉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 모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로 누구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행입니다. 특검법에 따른 연장 승인은 황 대행의 세량권이 아니라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토사구팽만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군사 외교 균형을 깨뜨리는 백해 무익한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황교안 대행도 아니고 청와대와 백악관의 실무 책임자 간의 전화 통화가 고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국정 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실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정을 정상화해 외교 공백을 메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서 차분하고 단호하되 무엇보다 국민 불안을 안보 정사에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후진국형 가축 전염병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 AI 사태에 이어 확인됐습니다. 이런 차제의 황대행은 말로만 국정 전념하지 말고 AI 사태와 구제역 파동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제역 대재앙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대단히 위협적이지도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취임 준비팀에서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하고도 핵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모들이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의 이 대화 의지가 바약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그 대화를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전환해서 지난 4, 5년간 사실상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미국을 대화 창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전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식의 북한의 선제 도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국제적인 제재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거라고 판단을 해서 트럼프 취임 초기에 이런 식의 도발 정책을 핀 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 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북한의 생존과 또 핵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핵도 포기하면서 어떻게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외교에 나와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미사일 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서 대화에 나오겠지 이런 식의 판단은 이제는 절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법적 활동 시한이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는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황교안 총리께서
특검을 연장할 건지 연장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을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검 연장은 당시에 그 특검법 통과할 때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120일을 보장하기로 최장. 그것은 당시에 이미 정진석 대표, 김도읍 부대표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령 황교안 총리께서 연장을 안 하면 그때의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자시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특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빨리 밝혀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전부 스톱돼서 범법자들만 신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가 범법자들 좋아할 일을 하실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간사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게 되면 이것은 저도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리를 내놨다 하는 점에서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윤칙에 따라 법사위까지 나와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불문이라기 때문에 정우택 대표 또 김선동 수석부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당 간사 교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조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또다시 무모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하이를 이용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고영태가 주도한 사기극이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해자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프레임 전환 시도를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사건 초기 최순실이 퍼뜨린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입에서 시작돼 헌재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되풀이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이 고영태라는 주장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런 꼼수는 이미 특검에 청소 노동자가 한마디로 일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이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두 번째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비록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그동안 추가로 수사된 사항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비록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필요하다면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기된 공정위 금융위의 삼성 SDI 주식 매각 심사 과정,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추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삼성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 거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언론장악 시도, 입시 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외압,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폐와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2의 문체부 국장 찍어내기와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외압에 따른 대기업 조사와 부당한 인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델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고, 제1차 규제장관회의에서 영화 산업의 양극화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CJ-CGV와 CJ E&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노델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CJ E&M 조사 경과를 계속해서 챙겼고, 사건 담당 국장에게 CJ E&M에 대한 심사조치 의견을 문제 삼기도 했으며, 결국 CJ E&M에 대해 시정명령이라는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고 노델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한 이후에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체제하에서 CJ E&M 사건을 담당한 국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와 퇴진을 압박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나와 한 직원의 무단 결근에 대해 해당 국장에게 책임 지우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 합병건에 대한 청와대 특혜 외압 논란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해당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결국 CJ E&M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은 사실상 강제 퇴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와 같은 인사 외압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찍어내는 한편 또 다른 공무원과 관료들을 범죄로 내몰았던 행위가 그만큼 광범하게 일어났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조직과 관료, 공무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던 행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주 예정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에 대한 조사와 인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촛불 민심은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고, 현재 국정마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촛불 민심의 요구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재 탄핵 인용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러한 적폐 청산의 상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준 최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5일 발생한 이래 전국에서 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심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구제의 확산 우려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황교안 대행 정부는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즉각 제대로 된 실태 점검을 해서 백신 확보와 방역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전염병 대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대응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넷째로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과 이미 발생한 구제역은 더 이상 인근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등이 대책입니다. 또 위쪽으로는 세밀한 방역 소독막 구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과연 차단 방역이 가장 우선인데 중국 보은에서는 차단 방역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 권고합니다. 500m 이내에 있는 소는 즉각 살처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소독이나 이동 제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백신을, 즉 우리나라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100% 형성이 됐다, 이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 검사법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의하면 100%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신 접종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중화시험법에 의한 바이러스 방어 항체 형성이 얼마만큼 형성이 됐느냐, 즉 R1 값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의 표준 연구소에 즉 의뢰를 해서 즉각 방어 항체 형성률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 항체 형성률이 높은 백신을 수입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왜 영국의 메리알석 것만 고집합니까? 소문에 의하면은 장기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의 백신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즉각 계약서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에서만 백신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간 연구소, 대학 연구소와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저는 좋은 백신을 하루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즉각 민간 연구소와 공조를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농가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백신이 잘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식의 대응책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점을 밝혀줍니다. 지금은 책임 연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농가가 힘을 합쳐서 이 구제역을 막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란 파동에 이어서 소고기 파동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소고기 파동까지 온다면은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안보와 또 외교, 또 민생, 또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국가의 역할입니다. 황 대행의 눈에는 이렇듯 심각한 국민의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권 연장 노름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 있는 사람이 대응을 맡았으면 더욱 겸허하게 행동해야 할 텐데 물 만난 고기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비협조와 특검 연장 회의적인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적 태도입니다.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라 걱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연장의 기만적 공작에 몰두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민생과 경제 안정을 심혈을 기울여주는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